수익의 문을 열어주는 비밀번호 4848. 지금부터 시장의 핫 종목들의 살 때와 팔 때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타이밍 저격 수조 김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 저격 포인트 제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핫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주들이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등을 이끈 동력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선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이 되어 왔었던 폴란드 원전 수출 확대 소식, 그리고 전일 미국으로의 소형 모듈 원전 수출 소식이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원전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 단주 공장에서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가 발주한 SMR이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23일에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뉴스케일의 SMR은 사실상 세계 1호에 처음 가동하는 SMR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1호이기도 한 뉴스케일에 이어서 2호와 3호 SMR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제작이 될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원전업계의 대표들이 대거 참여를 하는데요. 네. 원자로와 원전 건설을 맡게 되는데 이 같은 내용이 원전주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길었던 박스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매수 기회일지 매도 기회일지 김호영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매수 의견을 주셨어요. 네, 원전 관련주는 정책주로도 계속해서 강조가 됐었는데요. 네. 일단 원전의 가장 큰 문제가 안정성에 대한 부분인데 SMR 같은 경우에는 건설의 개념이 아니고 제작의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작고 안전한 원전이라고 불리는데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국면 그리고 탈탄소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2035년까지 전 세계 SMR 규모는 85기가와트. 일단 300기 정도고 금액으로는 5천억 달러, 약 650조 원, 굉장히 큰 금액을 네.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 포럼도 2040년까지 SMR의 연평균 성장률이 약 22%에 달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고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중동, 유럽 등 세계적으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적으로만 본다면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다른 종목들, 공기 압축기 관련 기업인 한신기계라든지 수배 전반 전문 기업인 G2파워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와 콜라보를 이룰 수 있는 벤더 업체들을 매매하면서 보완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핫 종목 두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로봇 대장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번 주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주가 급등으로 투자자들 역시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김호영 대표님의 투자 의견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매수 의견 주셨네요. 로봇 관련주와 AI 관련주는 항상 저는 매수 의견을 드려왔는데요. 일단 6월 강연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로봇주였습니다. 전일 상한가를 기록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삼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삼성전자의 AI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그리고 이를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영향에 힘을 입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약 14.99%를 가지고 있고 지금 콜옵션 계약도 맺고 있기 때문에 콜 외치는 순간 M&A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에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삼성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라는 틀 아래에서 로봇을 통해서 이제 인력난을 해소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같은 계획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다른 로봇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고가를 넘어서 하반기에는 다시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로봇주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이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정부 정책 기대감과 대기업들의 투자 소식이 이어지면서 로봇주 섹터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탑픽 종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탑픽 종목은 잠시 후 수익 파이터에서 제대로 자세하게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모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만나볼 세 번째 종목은 바로 LNF입니다. 포스코 DX에 이어서 LNF까지 코스피 이전 계획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LNF 주가는 하락한 반면 포스코 DX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펼쳤는데요. 자, 두 종목 모두 똑같이 코스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는 건데 주가 움직임은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일단은 두 종목의 추세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7월 고점 넘어서서 신고가 흐름을 계속하고 있는 반면에 LNF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이건 지금 코스피 이전이라는 이 재료가 나오기 전부터 있었던 추세인데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훈풍에 힘입어서 상승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주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가장 큰 이유가 있겠는데 포스코 DX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더 범위를 확장하면 로봇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LNF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2차 전지 양극재 관련주죠. 근데 7월 이후에 이 양극재 관련주의 흐름은 조정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F는 여기에 휩쓸렸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호실적이 뒤늦게 또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유를 덧붙이면 코스피 이전을 발표를 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의 투심뿐만 아니라 액티브 펀드라고 불리는 펀드 자금이 유입이 되는데요. 이 액티브 펀드는 짧고 치고 빠지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추세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DX처럼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LNF 지금은 매수 타이밍일까요? 매도 타이밍일까요? 명쾌한 투자 의견 전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매도 전략을 주셨어요. 명쾌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네. 매도라기보다는 굳이 지금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장 실적에 대한 부분은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2분기 리튬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95%나 급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이전 계획을 밝혔음에도 주가적인 탄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매수할 모멘텀이 전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밝은 점, 네. 장점을 하나 찾아보자면 코스피 이전 상장 이후에는 내년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 정상화 그리고 올해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워낙에 또 저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메리트가 또 부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내년에 이 LNF가 하고 있는 양극재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재평가를 받는다면 주가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코스피 시장으로 옮기면 지금 현재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 표적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로 이전하면서 지금 추세라면 시총이 더 작아질 거기 때문에 공매도 표적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LNF에 대해서는 단기적 접근보다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만나볼 마지막 종목은 바로 메지온입니다. 메지온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매도할 때일지 매수할 때일지 김호영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사도 되는 건가요? 사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 네. 한 2년 정도 됐던 대기 매물을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이 이제 시작되는 구간인데 2년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약 개발 기대감으로 상장 초기와 2021년에 정말 급등세를 보였던 유망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신약이 미국 FDA의 승인이 지연이 되면서 점화라고 부르죠. 시초가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락을 좀 보였는데요. 네. 그 이후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닥권을 형성하다가 이제 서서히 주가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네. 최근에 MSCI 스몰캡 지수에 편입이 되는 네. 이 주가 리밸런싱이 되는 구간인데요. 여기에 메지온이 포함이 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이 지수 추종 펀드가 자금이 유입이 되거든요.
날짜상으로는 오늘부터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기대감이 뭐 선반영이 됐다라는 의미 그리고 재료 소멸이라는 의미로 해서 당분간 조정을 받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장기 매물대 워낙에 멀리 있는 매물대이기 때문에 지금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패시브 펀드의 유입으로 인해서 거래가 좀 더 활성화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김호영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You thought nothing could surprise you. You thought you'd seen everything, but you never saw me coming. All eyes on me, ready.